안녕하세요. AI 싱킹 메이커 3호 교재 교육을 맡게 된 아로싱킹 교육개발팀의 윤다영 CP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AI 싱킹 메이커 3호 교재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I 싱킹 메이커 3호 교재 교육의 목차입니다. 먼저 AI 싱킹 메이커 베이직, 메가, 기가의 활동 내용과 진행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답변에 응답하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만 3세 베이직의 교재 표지입니다. 이제 이전 교재 교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교재 내에 삽입된 이미지 요소들을 살펴보면서 아이들과 생각을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사무 교재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이미지가 지금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책에는 어떤 모양이 보이고 있는지, 무엇을 뜻하는 그림인 것 같은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요. 아이들과 함께 상상하면서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교재를 배우기 전과 후에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해요입니다. 저희 베이직 만 3세의 주제와 목차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활동 주제는 빙글빙글해 뭉게뭉게 구름입니다. 그리고 놀이 주제는 날씨, AI 주제는 추상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차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1주차부터 4주차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희 교사 가이드 QR코드도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홈페이지 가입을 해주시면 이제 QR코드를 찍으셨을 때 홈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게 돼요. 화면이 뜨게 돼요. 그래서 그때 바로 로그인을 하시고 교사 자료 PDF 파일을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주제가 지금 추상화로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추상화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고 수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추상화는 복잡한 자료나 시스템을 핵심적인 개념 또는 기능을 추려가지고 간추려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조금 이야기가 좀 많이 어렵기도 하죠. 만 3세 아이들은 추상화에 대해서 자세히 배운다기보다는 이제 추상화된 그림을 보면서 그림 속에서 상징되는 것이 어떤 중요한 특징인지를 파악하고 그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야기해보는 추상화 개념에 접근해볼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베이직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의 신기한 요술 크레파스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지문을 보시면 해리와 아로봇이 주운 물건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요 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해리가 지금 신기하게 생긴 크레파스를 주우면서 이게 뭘까? 라고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자마자 지금 두 번째 컷에서는 해리와 아로봇이 크레파스 속으로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이 크레파스 속 세상으로 지금 해리와 아로봇이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하면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요소들을 함께 무지개와 물방울이 있는데 어떤 세상일지 함께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컷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크레파스 세상 속에 도착한 해리와 아로봇이 보여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지금 비가 막 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아로봇이 비가 많이 오는 걸 하고 얘기하자마자 해리가 주저앉으면서 비를 피하려고 머리에 손을 올렸어요. 근데 그러자마자 지금 네 번째 컷에서 이렇게 비금이 쳐져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공중에 지금 크레파스의 그림이 그려진 거죠. 그러자 이제 비가 내리고 있던 물방울이 그 그림 때문에 해리가 맞지 않는 모습까지도 같이 그림을 보면서 탐색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크레파스는 그냥 평범한 크레파스가 아니고 뭔가 신기하게 공중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신기한 요술 크레파스구나 라는 걸 알아보면서 아이들이 이제 이 교재의 흥미를 느껴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해리와 아로봇에게 생긴 새로운 문제에 접근해요입니다. 이제 해리와 아로봇이
크레파스를 주었죠. 근데 이 크레파스는 그냥 평범한 크레파스가 아니고 신기한 요술 크레파스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 만들어내는 요술 크레파스로 함께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함께 추상화적으로 나타나져 있는 이 꽃 그림을 어떤 그림처럼 보이는지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꽃을 색칠해보고 하트도 색칠해보고 어떤 모양인지 이야기 나누면서 크레파스나 색연필로 색칠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신기한 요술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제 이 크레파스의 주인이 누구의 것인지가 너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함께 크레파스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름이 써져 있는 거죠. 그 이름은 로이라고 하는 친구의 크레파스라는 것을 알아보게 됐어요. 그러자 그 크레파스 속 세상에 살고 있는 달팽이가 그 로이라는 친구 내가 알고 있어. 근데 그 전에 내가 알려주기 전에 내가 도움이 필요한데 도와줄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에요. 여기 1-1주차 수업 포인트는 요술 크레파스로 다양한 그림을 표현해요입니다. 그 다음 이제 1-2주차 말썽꾸러기 날씨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저희가 달팽이가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달팽이의 도움을 들어보니까 이곳의 날씨는 자주 바뀌어서 말썽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러자 해리가 뭔가 아까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상상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내가 이 요술 크레파스로 달팽이를 도와줄 수 있겠다라는 거를 함께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파스 속 마을에 살고 있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우리 친구들과 함께 그림으로 표현해 볼 거예요. 그래서 달팽이가 사는 곳을 보니까 비가 오고 있는 세상인 거예요. 이렇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이 필요할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기 전에 어떤 날씨에, 비가 오는 날씨에 무엇을 해봤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시고요. 비가 오는 날에 나는 유치원에 갔을 때 어떤 물건이 필요했었는지 같이 이야기 나누어 보시면서 날씨에 알맞은 물건을 아이들과 함께 떠올리고 그림으로 표현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팽이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교재 5쪽을 보시면 여우, 펭귄, 악어 친구들도 크레파스 속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필요한 물건은 무엇인지, 해가 쨍쨍한 날씨에는 뭐가 필요한지, 눈이 펑펑 내리는 날씨에는 뭐가 필요할까? 그리고 미세먼지, 황사가 많은 날씨에는 어떤 게 필요할지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그림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교사 자료, 활동 자료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큰 그림으로 제시되고 있으니까 아이들과 함께 큰 그림 보면서 이야기 나누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살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다 그려서 요술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려서 도움을 주고 나니까 이제 3명의 마을 친구들이 너무 고마워, 이게 도움이 될 거야 하면서 뭔가 신기하게 생긴 보라색 쪽지를 전달해주는 모습까지가 1주차의 활동입니다. 수업 포인트는 그림의 특징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2주차 이제 활동이 이루어져요. 2주차에서는 스티커 활동이 필요한 활동인데요. 이제 지난주 1주차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함께 회상을 해보고 우리가 마을 친구들한테 보라색 쪽지를 받았다는 것을 함께 회상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 6쪽 상단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쪽지 속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쪽지 내용을 보니까 이 그림이 어떤 그림으로 보이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요. 그래서 이 쪽지는 로이라는 크레파스의 주인인 로이라는 친구의 얼굴의 특징을 담아내는 쪽지라는 것을 알아본 거죠. 그래서 로이는 어떻게 생겼을지 여기 교재 하단에 모자도 그려주고 꽃수염도 그려주면서 로이가 어떻게 생겼을지 함께 추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스티커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림으로 충분히 표현해낼 수 있는 아이들은 그림으로도 그려보고 또 스티커로 붙일래요 하는 친구들은 스티커로 부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스티커 위에 색칠을 해보실 수도 있겠죠. 수업 포인트는 추상화된 이미지를 유추해서 새로운 문제에 접근해요입니다. 이제 교재 7쪽을 보면서 로이라는 친구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까 교재 6쪽에서 보셨던 것처럼 내가 그렸던 여기 그렸던 그림이 로이의 생김새와 비슷한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7쪽 내용이 진행되게 됩니다. 로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는 이 친구가 찾아줘서 고마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해리와 아로브시 지금 크레파스 세상 속에 아직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로이가 잠깐 하면서 무언가를 얘기하려고 해요. 무슨 얘기인지 함께 들어볼까?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요. 그다음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날씨와 관련된 물건을 찾아요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로이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요. 이 크레파스 세상은 아주 날씨가 자주자주 변한대요. 그래서 변하는 날씨를 조심하렴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마을 속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친구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죠. 혜리가 저는 문제 없어요. 아로비가 변신해 볼 거예요 하면서 아로비 같이 변신하자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날씨와 관련된 물건들은 뭐가 있을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이 됩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어떤지 앱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 같이 이야기 나누어 볼 수 있고요. 또 마스크로 추상화된 이 이미지를 보면서 이게 어떤 그림 같은지, 무엇을 뜻하는 물건인 것 같은지 이야기 나누어 보고 이 물건은 우리가 언제 썼는지, 언제 사용하는 건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화된 이미지가 이제 어떤 물건인지 알아보고 어떤 날씨에 필요한 물건인지 찾아보는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2-2주차 활동이 이루어져요. 2-2주차에는 날씨에 따라 변신해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 날씨 속 무엇으로 변신해 볼까요? 라고 했죠. 아까 해리가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로이가 자주 변하는 날씨를 조심하라고 알려줬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날씨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변신하면 좋을까 함께 이야기 나누고 충분히 이야기 나눈 후에 직접 그림으로 그려봅니다. 그래서 우산이 필요할지, 비 오는 날씨에는 우산이 필요할지, 또 모자가 필요할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시면서 그림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활동 자료로 실제로 이제 날씨에 대한 활동 자료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활동 사진 보면서 이런 날씨를 본 적이 있는지, 이 날씨에는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 나누어 보실 수 있습니다. 날씨 수업 포인트는 날씨에 필요한 물건을 알고 알아보 설계를 구상해요입니다. 그다음에 교재 9쪽을 보시면 이제 아로블록을 사용해서 내가 그린 아로봇을 표현해 볼 예정이에요. 이날에 아로블록 나와 있고요. 아로블록의 경우에는 이제 같은 모양을 찾아서 아이들이 이 블록으로 이제 다양한 모양의 날씨 물건들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 하단에는 저희가 예시로 우산과 모자, 장갑 로봇들을 만들어 두었어요. 이거 그대로 따라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이들이 더 창의적인 모양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아로브 사용하실 때, 아로블록 사용하실 때 사용 약속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 수 있는 약속판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준비물은 아로봇과 아로블록이 있겠죠. 수업 포인트는 나의 생각을 블록으로 설계하고 표현해요입니다. 이제 3주차 활동이 이루어질 거예요. 3주차는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들어가는 문을 찾을 거예요. 이제 아로봇도 해리도 모두 준비가 완료됐어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가려고 하니까 또 로이가 무슨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날씨를 따라가면 여러 개의 문이 있대요. 그 중에서 올바른 문을 찾아서 집으로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물 친구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펭귄 친구는 우리가 알려줄게 하면서 문은 이런 모양이야.
그리고 여우는 창문은 이렇게 생겼어. 달팽이는 손잡이는 이렇게 생겼어. 라고 알려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이들과 함께 하실 때는 이제 펭귄이 알려주고 있는 모양을 살펴보면서 이 모양은 어떻게 생긴 모양 같은지 함께 이야기해 보시고요. 또 여우가 말한 손잡이 모양을 보면서 창문 모양을 보면서 이거는 이 창문은 어떻게 생겼을지 함께 충분히 이야기 나눠보시고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교재 11쪽을 보시면서요. 이제 펭귄이 얘기했던 첫 번째 모양, 이 모양이 맞는 문을 찾아서 동그라미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모양을 찾아서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우가 창문 모양은 꽃 모양처럼 생겼다고 알려줬죠. 그래서 창문 모양이 꽃 모양처럼 생긴 것을 찾아서 또 동그라미 표시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손잡이는 나비 모양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나비 모양의 손잡이가 있는 곳을 찾아서 또 동그라미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가 총 3개로 되어 있는 문을 찾으면 이제 그 문이 정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교사 자료로도 이렇게 커다랗게 저희가 이 추상화가 어떤 그림에 뜻하는지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의 정답 화면도 함께 나가고 있어요. 동그라미를 표시하실 때 여기 보면은 각 모양마다 같은 색깔의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펭귄에는 지금 분홍 색깔 바탕이고 여우는 여기 노란 색깔 바탕에 핸드폰을 쓰고 있죠. 그래서 해당하는 색깔 색연필로 동그라미를 쳐보면서 3가지 색상 모두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게 정답이다라는 걸 함께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답인 문의 활동 자료도 저희가 커다랗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다양한 물건의 활동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활동 같은 경우에는 유아들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사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친구들처럼 자동차를 만약에 그림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함께 얘기 나누어 보고 네모난 모양 위에 동그란 모양을 그려보는 건 어떨까요?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리면 더 자동차처럼 보여줄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는 활동도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시된 사진과 추상화된 사진을 함께 비교해 보면서 이렇게 복잡한 그림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게 추상화다라는 것을 함께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간단하게 표현된 그림의 특징을 보며 유추해요입니다. 다음은 3-2주차 빙글빙글해 뭉게뭉게 구름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날씨와 어울리는 모습으로 변신한 아로봇과 집으로 가는 길을 찾아요 라는 활동인데요.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어떤 모습으로 아로봇을 변신시켰는지 기억하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요. 무엇으로 변신시키면 좋을지 함께 발문하는 시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로봇을 변신시킨 후에는 이제 저희가 길을 따라서 갈 거잖아요. 해 날씨, 해가 쨍쨍한 날씨에 필요한 물건을 만든 친구는 햇님이 있는 길로 갈 건데요. 그때 저희가 로이가 날씨 길을 따라가면 문이 있다고 알려줬었죠. 그래서 레고 블록으로 문을 함께 만든 다음에 그 문까지 가는 걸로 게임 활동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자료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 문 기억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볼 수 있고요. 또 이 문을 이런 방식으로 블록으로 만들어서 표현할 수 있다까지 저희가 활동 자료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웹보드 같은 경우에는 AI 싱킹 리모컨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싱킹 리모컨 활용 방법도 저희가 함께 담아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웹보드 활동을 진행할 때는요, 이제 어떻게 문이 생겼는지 함께 문 모양을 떠올려 보는 게 첫 번째 미션이고요. 두 번째는 아로블록으로 문을 만들고 웹보드 위에 세우는 게 두 번째 미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날씨에 알맞은 모양으로 변신한 아로봇과 날씨 길을 따라서 함께 문까지 도착하면 성공하는 이제 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맵보드를 충분히 보시면서 이 빨간색 길은 어떤 모양처럼 생겼는지, 또 파란색 길은 구름 모양처럼 생겼죠. 구름 모양처럼 생겼다 이야기 나누어 보시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상상하면서 창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호와 2호에서는 아이들이 싱킹 리모컨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이런 길 형태로 제공해 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 3호에서는 아이들이 날씨 길을 따라서 아로봇을 조작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만 가는 활동이 아니고 제시된 길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함께 조작해 보고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웹보드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웹보드가 제공이 되고요. 이번 웹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웹보드를 함께 겹치면은 새로운 모양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웹보드를 붙였더니 햇님 모양이 크게 보이는 모습이고 또 이렇게 밑으로 붙였더니 구름 모양이 또 연결되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리고 옆으로 붙였더니 번개 모양이 이렇게 같이 연결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꼭 하나의 웹보드만이 아니고 처음에는 하나의 웹보드로 4명에서 같이 놀이를 했다면 시간 여유가 되신 선생님들께서는 여러 개의 웹보드를 함께 합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보는 것도 재미있는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교실용 맵보드 활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번 베이직 3호에서 제공해드린 교실 맵보드는 이렇게 손을 씻는 모습의 교실 맵보드가 제공되고 있죠. 그리고 교사 활동 자료로는 거품 모양의 별지와 세공 모양의 별지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활동 자료와 가이드는 이제 홈페이지 내에 자료실 클릭하셔서 이제 활동 가이드 및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은 이제 저희가 이제 교실 맵보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자면요. 첫 번째 활동으로는 손가락별 이름을 함께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각 손가락마다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 손가락인지 함께 알아보고 선생님이 말하는 손가락 위로 아로봇을 이동시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균 별지를 함께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거품 별지를 올린 아로봇을 이동시켜서 그 세균벌레를 흔들어서 앞뒤로 흔들고 좌우로 아로봇을 흔들어가지고 세균을 없애보는 활동 게임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균팀과 거품팀으로 나누어서 각 팀의 방향으로 별지를 뒤집으면서 놀이를 해볼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약간 색깔판 뒤집기 게임처럼 함께 아이들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창의적인 생각으로 교실 웹보드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4주차 활동으로 날씨 놀이 계획표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온 해리와 아로봇의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아로봇이 너는 어떤 날씨가 가장 기억에 남니?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자 해리가 주룩주룩 비가 오는 날씨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해리는 그런데 아로비 비 오는 날에는 무엇을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비 오는 날에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활동 자료도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활동 자료에는 저희가 스티커와 동일한 그림의 실물 사진이 담겨져 있고요. 스티커 사진을 보면서 이거는 어떤 물건을, 어떤 날씨에 필요한 물건을 뜻하는 건지 이 추상화로 된 이미지를 보면서 어떤 그림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볼 겁니다. 그래서 날씨에 필요한 스티커를 함께 붙여보는 시간이 될 수 있겠죠. 수업 포인트는 추상화된 이미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요입니다.
이후 이제 교재 15쪽을 보시면 날씨에 볼 수 있는 것들을 아로봇 화면에 스티커로 붙여보는 활동이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날씨를 좋아하나요? 또는 해가 쨍쨍 뜰 때는 어떤 놀이를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요. 다양한 놀이를 생각해보고 아로봇 화면에 스티커를 붙여봅니다. 그 다음에 시킹 블록을 통해서 날씨 상황별 할 수 있는 놀이 블록을 꼽고 프로그램 구형 화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스티커는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스티커를 떼어서 해가 쨍쨍할 때 필요한 물건, 펑펑 눈이 내릴 때 필요한 물건은 뭔지 함께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구현을 위한 정답 화면도 같이 활동 자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싱킹 블럭도 저희가 크게 프린트하실 수 있도록 블럭 화면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칠판에 시작과 끝 블럭 붙여보시고 그 안에 어떻게 프로그램 하면 좋은지 함께 블럭 꽂아가면서 같이 활동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포인트는 날씨 상황별 알맞은 놀이를 알아요입니다. 다음 4-2주차의 고마워 날씨야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번 활동에서는 여러 가지 날씨가 있어서 좋은 점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시간이죠. 그래서 해리와 아로봇이 함께 좋아하는 날씨에 대해서 유아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거예요. 해리는 이제 나는 알록달록한 우산을 쓸 수 있어서 비 오는 날이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로봇은 또 무엇이 좋을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내가 날씨에 대해서 경험했던 것, 그리고 내가 이 날씨가 왜 좋은지 함께 내 생각과 경험을 공유해보고 이야기를 나누신 다음에요. 날씨가 있어서 좋은 점들을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수업 포인트는 내가 좋아하는 날씨를 소개하고 또 그 날씨에 대해서 좋아하는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주변 환경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이직의 수업 활동 방법 진행은 수업 여기까지고 이제 메가를 시작해 볼 건데요. 혹시 선생님들 수업 들으시면서 베이직 관련해서 먼저 궁금하신 점 있으셨을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이제 메가 단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메가 3호도 마찬가지로 이제 표지 전체 모습을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베이직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모양 요소 살펴보시면서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어 보시는 게 수업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교재 배우기 전후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해요입니다. 만 4세 이제 3호의 목차와 주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활동 주제는 날씨 여행 일기이고요. 놀이 주제는 날씨입니다. AI 주제는 데이터의 활용입니다. 여기 메가도 마찬가지로 1주차부터 4주차까지의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상단에는 QR코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1-1주차 활동이에요. 신나는 등산 나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안나와 아로봇이 함께 등산을 온 모습이에요. 근데 등산을 왔는데 거기 앞에 있는 친구가 뭔가 도움이 필요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 친구는 뭘 하고 있는 건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고 아로봇이 이제 무슨 일일까 하고 궁금해하는 것도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나가 무슨 일인지를 묻자 친구가 굉장히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서 산에서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잃어버린 물건은 하면서 그 물건에 대해 소개를 해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번 수업 포인트는 안나와 아로봇이 새로운 문제 상황에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보는 게 수업 포인트입니다. 1-2주차는 알쏭달쏭 잃어버린 물건입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알맞은 것을 찾아 동그라미 표시를 할 건데요. 아까 친구가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는지 소개를 해주려고 했죠.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물건은 내 물건에는 뾰족한 부분이 있어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교재 내에서도 아이들이 뾰족한이라는 글자를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뾰족한 거는 어떻게 생긴 건지 이렇게 예시로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뾰족한 물건은 또 어디에 있는지 이제 찾아서 동그라미 표시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있는 활동이 끝나시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와서 내 물건은 뾰족한 점이 4개 있어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모양이 한 물건에 4개나 있는 물건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시로도 동그라미 표시가 있죠. 뾰족한 게 하나, 둘, 셋, 넷. 총 4개의 뾰족한 곳이 있는 물건을 하나 찾았다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이렇게 뾰족한 게 4개 있는 게 또 어디에 있을지 찾아서 동그라미 표시하면 됩니다. 활동 자료는 이렇게 커다랗게 교재를 제시하고 있고요. 정답 자료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친구가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내 물건은 네모난 모양의 다양한 색이 있고 반짝거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제 뭔가 데이터가 더 많아졌어요. 소중한 물건을 찾으려면 네모난 모양이고 다양한 색이고 반짝거린다고 알려줬어요. 그럼 그 모양은 도대체 무슨 모양일까? 한번 안나가 상상한 것도 참고해서 내가 상상하는 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는 활동이 이제 4페이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5페이지를 보시면요. 친구의 설명을 보면서 또 알맞은 물건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적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 또 기다란 바늘이 2개 있어. 또 시간을 알아볼 때 사용해 라는 친구의 데이터를 보면서 이제 해당하는 물건은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아이들이 4쪽에서 그림을 그릴 때 좀 그림 그리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네모난 모양의 다양한 색이 있고 반짝거리는 건 TV라고 생각했어 라고 먼저 제시를 해보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5쪽에서 친구가 잃어버린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정답 자료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보를 얻는 과정에 참여해요입니다. 그 다음 2주차 활동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친구가 말하는 물건이 이제 어떤 물건인지를 알겠어요. 그래서 함께 바로 복과 안나가 친구를 도와서 우리가 함께 물건을 찾아주기로 했어요. 근데 어디에 물건이 있는지는 잘 모르죠. 그래서 친구가 함께 내가 쓴 등산 일기가 있어. 이게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친구가 준 이 등산 일기를 토대로 함께 친구가 잃어버린 장소까지 찾아보는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 7쪽에 보시면 친구가 이야기한 등산 일기를 펼친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길에 있던 깃발이 풀려버렸어 라고 알려주고 있고 해가 쨍쨍 쬐어서 너무 더웠어. 비가 와서 길에 물 웅덩이가 있었어. 길에 안개가 많이 껴서 아무도 안 보였어. 이렇게 4가지의 데이터가 담겨있는 일기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기에 써져 있는 데이터를 토대로 우리가 원하는 장소까지 가볼 수 있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안나가 출발해서 이제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바람이 많이 불어서 길에 있던 깃발이 펄럭였다고 했죠. 그래서 이 2가지의 갈림길 중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 데이터가 적힌 일기를 보면서 다른 길로 가보고 또 가다가 이제 해가 쨍쨍 찌어서 너무 더웠다고 했죠. 그래서 구름이 많이 껴져 있는 길로 가야 할지 또는 해가 쨍쨍한 길로 가야 할지 이 2가지의 갈림길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또 쭉 가다 보면은 비가 와서 물 웅덩이가 있었다고 알려줬었죠. 그러면 이 양갈래 길 중에서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함께 따라서 가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길에 안개가 많이 껴서 아무것도 안 보였다고 했죠. 또 이 2가지의 갈림길 중 안개가 낀 곳을 찾아서 도착 장소까지 도착해보는 활동이 2주차 활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등산 일기를 커다란 활동 자료로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바람길, 해길, 안개길, 비가 있는 길, 비가 내리는 길 이렇게 커다란 아이콘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문제를 탐색하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해결해요입니다. 그 다음 2-2주차 반짝이는 물건을 찾아라 활동이에요. 저희가 이제 아까 2-1주차에서 친구가 잃어버린 손목시계를 잃어버린 장소까지 도착을 했죠. 그래서 찾으려고 보니까 너무 숲속에도 많은 물건들이 있고 또 나무도 있고 흙도 있기 때문에 손목시계가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로봇을 반짝이는 탐지 로봇으로 변신해서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반짝임 탐지 로봇은 어떻게 생겼을지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고요. 자유롭게 상상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상상한 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봅니다. 그리고 교재 그쪽으로 보시면 이제 이달의 아로블록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모양의, 같은 모양의 블록을 꺼내서 같이 반짝임 탐지 로봇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아이들이 이제 반짝임 탐지 로봇이라는 게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짝이는 물건을 쉽게 찾아주는 로봇이다라는 건 쉽게 그냥 말로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든지 자유롭게 만들어서 찾을 수 있는 로봇으로 변신시키면 된다고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로봇은 높은 곳 반짝임 탐지 로봇이라고 해서 큰 키로 높은 곳의 반짝임도 잘 찾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로봇이 있고요. 또 땅 위 반짝임 탐지 로봇으로 땅 위의 물건들을 여기 있는 로봇에 통과시키면 어떤 물건인지 알려주는, 반짝이는 물건인지 알려주는 로봇이라고 해요. 이렇게 아이들이 실제로 반짝임 탐지 로봇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자유롭게 상상해서 반짝임 탐지 로봇은 왠지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 라면서 상상해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아로볼록 사용 약속판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필요한 준비물 무엇인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친구들과 함께 아로블록을 사용하면서 배려해 보고요. 다양한 반짝임 탐색 로봇 모양을 만들어 보고 친구에게 소개해요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3주차인 맵보드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저희 친구가 숲속길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했죠. 그래서 맵보드도 이렇게 숲속 모양으로 제공이 되고 있다는 거 함께 숲속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동물들이 보이는지 탐색해보고 또 어떤 물건들이 필요할지 놓여져 있는지 또 아로붓도 놓여져 있는지 함께 맵보드 속속에 숨겨져 있는 물건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맵보드 활동은 별지 활동으로 같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앞면에는 이렇게 물건,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물건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뒷면에는 숲 속에 있는 숲속 요소들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그래서 저희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아로봇을 반짝임 탐지 로봇으로 변신을 시킨 다음에요. 맵보드 위에 별지를 올려놓을 거예요. 근데 별지를 올려놓을 때 숲속 요소가 보이도록 별지를 올려놓는 거죠. 그런 다음에 아로봇을 조정해서 올려져 있는 별지 위에 아로봇을 도착시켜요. 그런 다음에 그 별지를 뒤집었을 때 손목시계가 나와야 하는 맵보드 활동이 되는 거죠. 손목시계를 찾아야 하니까 이제 반짝인 탐지 로봇이 쭉 가서 그 별지를 뒤집었을 때 손목시계가 맞는지 확인해 보면서 손목시계를 제일 먼저 찾는 친구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수업 포인트는 맵보드 활동 내용을 이해하고 즐겁게 참여해요입니다. 저희 맵보드 활동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는 화면이고요. 다음은 교실 맵보드 활용 활동입니다. 먼저 베이직과 마찬가지로 베이직에서는 손을 씻는 활동이 나왔다면 저희 메가에서는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있는 두 아이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모습인지 이야기 나누어 보시고요. 양치에 대한 경험과 양치 방법, 양치 순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먼저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됩니다. 활동 방법은 이제 충치를 올려놓고 이제 충치를
칫솔로 변신한 아로봇이 출동해서 치카치카 앞뒤로 흔들고 좌우로 흔들어주면서 청소해벌레를 청소해주는 활동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음식 별지를 올려놓고 음식을 먹은 다음에 저희가 양치를 해야 되죠. 함께 양치해보는 활동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관련 자료 경로는 싱킹메이커 홈페이지 들어와 주시고요. AI 싱킹메이커 자료실에서 사무 활동 가이드 및 자료를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다음 4주차 활동은 요리조리 안전한 길입니다. 친구의 등산 일기를 보고 위험한 길을 피해서 친구에게 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등산 일기에 또 다른 내용들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풀향기 길은 뱀이 나와 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바위 길은 미끄러워. 리고 묶인 나무 길은 막혀 있어. 별집에는 불이 아주 많아. 절벽은 위험해. 이렇게 함께 읽어보시면서 어떤 길을 피해서 가야 하는지, 이렇게 위험한 길을 만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고요. 안나가 위험한 길은 피해서 가자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안전하게 가야 되니까 이런 길이 나오면은 돌아서 가자라고 알려주고 있는 안나와 아로봇의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출발로부터 시작해서 도착 지점까지 산 꼭대기에서 산 밑으로 하산해 보는 내용인데요. 이제 요리조리 안전한 길을 찾아서 가볼 거예요. 출발을 했을 때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 뱀이 나오는 풀향기 길이 나왔어요. 그럼 이 풀향기 길을 지나치지 않고 옆으로 가서 넘어서 가고요. 또 가다 보면은 길이 미끄러운 바위길이 있고 또 리본이 막혀 있는 리본 묶인 길이 막혀 있는 곳도 나왔어요. 그래서 피해야 되는 요소들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요. 그 길을 피해서 함께 도착 지점까지 가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저희는 일기에 적혀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출발에서부터 도착까지 안전한 길을 알고리즘으로 짜보는 활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4-1주차 활동에는 이제 어떻게 가면 좋을지 다양한 길의 방법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길마다 다른 색으로 사용해 보면서 색연필로 그 길을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칸에서 칸으로 이동하는 거지 칸을 비켜서 줄로 간다든지 하는 활동이 아니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먼저 선생님께서 활동 자료 크게 보시면서 어떻게 가는 건지, 한 칸은 어떻게 이동하는 건지 색연필로 그려보시면서 먼저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등산 일기도 함께 크게 제시를 해드리고 있어요. 등산 일기 활동 자료 참고해 주시고 또 어떻게 가면 길을 가면 좋을지 예시 자료도 정답 자료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알고리즘을 구성해요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싱킹 블록 활동이 이루어질 건데요. 보니까 처음 보는 블록들이 보여요. 바로 반복 블록이라고 하는 블록이죠. 그래서 함께 반복 블록을 소개하는 만화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이름은 반복 블록이지, 반복 블록은 내가 만약에 아래로 가는 알고리즘 블록을 3개 쓰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렇게 길게 써져 있는 블록은 이렇게 하나의 블록에 곱하기 3이라고 적혀 있는 반복 블록만 써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래로 화살표 블록에 3개를 꽂으면은 아로봇은 어디로 몇 칸 움직이게 될까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시고 또 위로 화살표를 2개의 반복 블록에 꽂으면 아로봇은 몇 칸 움직이게 될까 이야기 나누면서 위로 2칸 움직이게 된다라고 함께 알아보는 시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 싱킹 블록으로 이제 지도를 보고 12쪽에 나와 있는 이 지도를 보고 지도에 맞춰서 한 칸씩 방향 블록 사용해서 또 반복 블록 사용해서 안전한 길로 요리조리 피해서 가보는 싱킹 블록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예시로 정답 자료 알고리즘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크게 프린트 하셔가지고 칠판이나 용판에 붙여서 함께 싱킹 블록 활용해 보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반복 블록의 쓰임을 알고 활용해요입니다. 이제 4-2주차 활동이에요. 이제 4-2주차는 나의 보물 1호 물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나만의 소중한 물건 그림을 표현하고 적어본 다음에 친구에게 소개해보는 활동이 될 거예요. 아까 이제 반짝인 삼지 로봇으로 손목시계를 찾았고 또 안전하게 산 밑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안나와 아로봇이 친구를 만나서 소중한 물건을 돌려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내 소중한 물건을 찾아줘서 고마워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로봇이 너희들의 소중한 물건도 소개해 줄래? 라고 적어보는 칸이 있지요. 그래서 나한테 소중한 물건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시면서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보고 그다음에 그 물건은 무엇인지 적어보는 활동도 이루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친구들에게 내 소중한 물건은 무엇인지 함께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근데 내 소중한 물건을 소개할 때 그냥 나는 이런 물건이 소중해요 라고 발표하기보다는 이제 등산일기에 적혀있던 데이터처럼 친구들도 데이터처럼 표현을 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소중한 물건은 동그라미 모양이야. 그리고 어떤 색깔이야. 식으로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소개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보물을 데이터로 표현해요가 수업 포인트입니다. 네, 이렇게 매가의 교재 활동 내용이 진행이 됐고요. 이제 기가의 활동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 매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채팅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저희 기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I 싱킹 메이커 기가 교재 3호의 모습이고요. 표지 모습이고요. AI 싱킹 메이커 기가 3호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요소가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그림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신 다음에요. 조금 이상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양말은 양말인데 뭐가 묻어있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보시고 또 이렇게 생긴 물건은 콜라를 마시거나 음료를 마셨을 때 사용했던 캔인데 뭔가 모양이 좀 찌그러져 있는 것 같네 라는 식으로 그림책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물건이지만 조금 어딘가는 지저분하고 모양이 조금은 이상한 듯한 내용을 이야기 나누시면서 이번 3호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지 이야기 나누시면 됩니다. 그 다음 AI 싱킹 메이커 만 5세 활동 3호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 주제는 바다를 돌려줘 활동이에요. 그리고 놀이 주제는 날씨입니다. AI 주제는 순차와 알고리즘인데요. 이제 순차와 알고리즘도 조금은 낯선 용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순차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번 3호 교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 순서대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해결 방법을 떠올려 보는 경험을 해볼 겁니다. AI 싱킹 메이커 기가 3호에서도 마찬가지로 4주차의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1-1주차 활동인데요. 1-1주차는 궁금한 동화 속 이야기예요. 이제 미나와 노아가 뭔가 하품을 하면서 심심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심심하다고 얘기하면서 재밌는 일 없을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자 아로봇의 얼굴에 화면이 뭔가 지지직 생기면서 내가 재미있는 디지털 동화를 읽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 페이지에 아로봇 화면에서 이제 동화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동화 속 내용을 함께 아이들과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바다를 헤엄쳐서 머나먼 여행을 떠나고 있는 바다 거북이들의 이야기다. 그랬더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떤 모양이 보이는지
또 어떤 모습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거예요. 아까 바다 거북이들이라고 했죠. 그럼 바다 거북이들이 헤엄치는 곳은 어디일까요? 함께 같이 이야기 나누어 보시고 그럼 이 바닷속 풍경은 좀 어떻게 보이는지 교재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아들, 손자 거북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할머니, 옛날 바다는 정말 맑고 깨끗했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할머니 거북이가 그땐 그랬지, 푸른 바다를 신나게 헤엄쳤었지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자 손자 거북이가 교재 3쪽을 보시면 정말요, 옛날 바다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자 할머니 거북이가 깨끗한 바다에서 바다 동물들이 서로 행복하게 살았지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재 2쪽과 3쪽에 나와 있는 바다 풍경 모습을 보면서 어떤 점이 다른지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환경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헤엄치고 있는 바다는 좀 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물도 탁할 것 같고 어두운 것 같고 이런 요소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할머니가 얘기해주는 옛날 바다의 모습은 돌고래도 문어 아저씨도 춤을 추고 그다음에 조개와 거북이가 함께 숨바꼭질을 하고 있고 이렇게 맑고 깨끗하고 행복한 동물들의 모습을 특징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손자 거북이가 저도 깨끗한 바다가 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화를 보고 있는 미나와 노아도 바다 거북이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실제 우리 바다의 모습이 담긴 활동 자료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활동 자료 보시면서 지금 바다 거북이들이 헤엄치고 있는 이 동화 속 이야기와 우리가 지금 우리의 바다 모습은 다를 게 없는 것 같다. 우리의 바다도 지금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쌓여져 있고 동물들이 쓰레기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고 있다. 실제 화면 사진 자료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변화된 바다 모습을 살펴보고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아요입니다. 1-2 출발 동화 속 세상입니다. 디지털 동화 속으로 이제 미나와 노아가 바다 거북이들을 도와주러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비밀 패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비밀 패턴을 풀고 바다 거북이들이 있는 곳까지 찾아가 보는 활동이 됩니다. 그래서 아로봇에 있는 화면, 디지털 동화 속으로 들어가려고 보니까 이렇게 패턴이 잠겨져 있어요. 패턴을 풀려고 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9번, 7번, 6번, 5번, 8번 순서로 패턴을 풀면은 동화 속으로 들어갈 수 있대요. 그래서 연결을 하려고 보니까 여기에는 색깔로만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해당하는 색깔의 숫자가 무엇인지는 왼쪽에 있는 표를 보면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 화면을 먼저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는 6번, 3번, 1번, 9번으로 되어 있죠. 6번에 해당하는 색깔은 무엇인지 초록색이네 하면서 초록색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3번은 빨간색으로 연결하고 그다음에 1번은 하늘색으로 연결하고 이렇게 색깔을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연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예시에서 끝나신 다음에는 이제 직접 아이들이 교재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 가져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를 크게 활동 자료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교재 내에서 패턴을 풀어보시고 시간적 여유가 남는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다양한 패턴 문제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알맞은 숫자, 순차에 맞게 패턴을 연결해보는 활동도 더 진행해 보실 수 있어요. 그렇게 패턴을 풀고 나서 보니까 이제 미나와 노아가 동화 속 세상으로 들어온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미나와 노아 아로봇이 바다 거북이들을 만나러 출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길은 숫자를 순서대로 연결을 하면 바다 거북이를 만나러 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을 하면 좋을지 1부터 2, 3, 4 이렇게 숫자를 순서대로 연결해서 1부터 15까지 연결해보는 활동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답 자료도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숫자를 순서대로 연결하면서 승차의 개념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주차 활동이 끝나고 2주차 활동이 이루어져요. 바다에서 일어난 일로 2-1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미나와 노아 친구들이 바닷속, 동화 속 세상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동화 속 세상에 들어와 보니까 뭔가 이상하고 쾌쾌한 냄새가 나는 모습으로 미나와 아로봇이 코를 막고 있죠. 그러면서 이게 무슨 냄새인지 물어봐요. 그래서 아로봇이 바다에서 썩는 쓰레기 냄새가 나고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 거북이들은 저기에 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미나와 노아, 아로봇이 드디어 바다 거북이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사를 나누면서 너희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찾아왔어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손자 거북이도 정말이야? 우린 도움이 꼭 필요해 라고 알려주는 모습이죠. 미나와 노아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너무너무 궁금한 거죠. 도대체 이 많은 쓰레기들은 어디서 나왔고 왜 이렇게까지 바다가 지저분해진 건지 할머니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수업 포인트는 이제 2주차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문제 상황을 인식해요입니다. 이제 아까 미나와 노아가 할머니한테 도대체 왜 이렇게 바다가 지저분해진 건지 물어봤죠. 그래서 할머니가 바다가 지저분해진 500년 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시간은 아주 먼 옛날 500년 전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단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500년 전 바다는 아주 맑고 깨끗했어 라고 먼저 500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재에서 보시면 여기 500년 전 색깔, 빨간색과 동일한 색깔 500년 전을 찾으신 다음에 여기에는 어떤 모습인지 함께 그림을 보면서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바다는 아주 맑고 깨끗했다고 했는데 정말 맑고 깨끗한 모습인지 그림 보시면서 아이들과 함께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400년 전으로 이야기가 또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밑에 칸으로 내려와서 보니까 400년 전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400년 전부터는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면서 생기는 생활 쓰레기가 버려지기 시작했지라고 할머니가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배를 타는 사람들이 보이고 배를 타면서 낚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버려놓은 쓰레기들, 장화, 옷, 양말, 그다음에 낚시 잡는 물고기를 잡는 망까지, 그늘망까지 버려지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400년 전 모습도 함께 살펴봅니다. 그리고 300년 전에는 공장 쓰레기가 버려지고, 그리고 200년 전에는 플라스틱, 수많은 플라스틱이 버려지고, 100년 전부터는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이 버려지고 있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동화 속 요소이다 보니까 500년 전부터 100년 전까지 100년 단위로 끊어서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시대적인 배경으로 버려진 쓰레기들을 조금씩 녹이면서 함께 녹여가면서 동화 속 요소도 넣다 보니까 시대의 흐름과는 조금 알맞지 않은 모습도 보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조금은 이해할 수 있도록 500, 400, 300, 200, 100년의 숫자를 썼다는 것 알아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원래는 깨끗했던 바다가 사람들이 생활하는 쓰레기가 버려지고 공장이 지어지고 또 많은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또 쉽게 핸드폰을 사고 금방 허름해진 전자제품은 함부로 버리는 것 때문에 바다가 더러워지고 동물들이 아파하고 있다까지 지금 현실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학습적인 내용도 같이 녹여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여기 오른쪽 칸을 보시면은 이제 텅텅 비어있는 바다의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는 500년 전부터 100년까지 거꾸로 이야기를 들어봤죠. 그렇다면은 이제 저희는 100년부터 500년까지 뭔가 순서를 바꿔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이 되는 거죠. 할머니의 이야기가 내림차순 순서대로 이야기가 흘러갔다면 이제 우리는 오름차순 순서대로 할머니가 이야기한 쓰레기를 나만의 이야기로 그림을 그려서 꾸며볼 수 있어요. 100년 전에는 전자제품이 버렸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 맨 윗칸에는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전자제품인 TV,
핸드폰, 노트북 이런 일러스트들 아이들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사 활동 자료로는 저희가 이제 100년부터 500년까지 오름차순으로 정리된 것들을 그림으로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번 수업 포인트는 일어난 일의 순서를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2-2주차는 청소가 필요해 활동이에요. 그래서 지저분한 바다를 청소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생각해 보는 거죠. 저희가 이제 할머니 이야기를 통해서 500년 전부터 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쓰레기가 계속 쌓여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미나와 노아, 아루도시 함께 그렇다면 바다를 청소해보자 함께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저분한 바다를 청소해 볼 건데 어떤 걸로 변신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쓰레기를 건질 뜰채가 필요하고 그리고 바닷속에서 쓰레기를 주울 때 숨을 쉬어야 되는데 어떤 게 또 필요할지 그리고 바닷물을 깨끗하게 걸러주는 필터 로봇이 있다면 어떨까? 함께 그림 요소와 말풍선 읽어주시면서 이야기 나누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달의 아로블록으로 같은 모양이 몇 개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고요. 이번 수업 포인트는 청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이들이 상상하고 떠올려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2-3주차는 쓱쓱싹싹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바다를 청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아로블록으로 표현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기 교재 상단에서는 내가 만들고 싶은 게 무엇인지 먼저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교재 하단에서는 필요한 아이들이 참고할 수 있는 필체와 잠수용품 그리고 바닷물 필터 로봇도 함께 레고 블록으로 아로 블록으로 만들어진 로봇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는 상상한 것을 그림으로 표현해요입니다. 다음 3주차 활동이에요. 바다 청소 계획표인데요. 저희가 이제 할머니가 바다에 쌓인 쓰레기 이야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2주차에서 그렇다면 쓰레기를 함께 청소해보자 하고 아로보품 변신도 시켜봤어요. 그러고 나서 3주차에서는 웹보드로 바다 청소를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우리가 청소 계획표를 세워보는 거예요. 바다를 청소하기 위한 계획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저희 계획표는 이렇게 생겼고요. 누구의 바다 청소 계획표인지 우리 아이들의 이름 적어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준비물은 무엇인지도 자유롭게 생각해서 적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청소 순서도의 형태는 알고리즘의 모양으로 저희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알고리즘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시작과 끝블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 건지 순차적으로 적어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서로 청소를 하면 좋을지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할머니가 이야기해준 500년, 400년, 300년 이렇게 거꾸로 순서대로 청소를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아까 그렸던 여기 있는 그림 순서대로 나는 맨 위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먼저 정리할 거야 해서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순으로 이렇게 거꾸로 가는 순서를 아이들이 원하는 순서대로 해볼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500년 전부터 100년 전으로 거꾸로 갈 거다라고 정했는데 500년 전 쓰레기 정리했다가 300년 전 쓰레기 정리했다가 400년 전 쓰레기를 정리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순서대로 제시이 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순서대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우리 알고리즘의 순서다라는 것 함께 알려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야기한 순서대로 갈 건지 아니면 내가 그린 그림을 청소하는 그 쓰레기 순서대로 갈 건지 함께 정해보고 2주차 활동에서 했던 것 함께 회상하시면서 여기에 그림을 그리시거나 아니면 숫자에 있는 500년 전 쓰레기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쓰레기의 이름을 적어줄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거 같이 하시면서 시작과 끝블럭이랑 이제
카드들을 코팅하시고 프린트하셔서 코팅하셔가지고 칠판에 붙이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알고리즘을 알아보는 시간이다 보니까 함께 시작 블록 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끝 블록 놓고 그다음에 화살표 사용해서 어떤 쓰레기를 순서대로 정리할지 이 네 가지의 쓰레기 카드 놓으시면서 활동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시로 이렇게 준비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시작, 그다음에 전자제품 정리하고 플라스틱을 치우고 공장 쓰레기 치우고 생활 쓰레기를 치워보자 하는 식으로 이 시작과 끝 블록 사이에 순차적인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진행해 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고리즘 순서도를 작성해요가 이번 수업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맵보드 활동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반짝반짝 바다를 돌려줘 라는 활동인데요. 이번 맵보드는 별지를 활용하는 맵보드가 되겠습니다. 맵보드는 좀 부루마블 형식처럼 생겼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팀을 나누고 차례를 정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두 명씩 팀을 나누고 차례를 정한 다음에요. 주사위를 굴려볼 건데요. 그래서 주사위를 굴린 다음에 내가 나온 수만큼 아로봇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였을 때 여기 밑에 보시면은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져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말한 500년, 400년, 400년, 300년, 200년, 100년 순서대로 이렇게 쓰레기가 버려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 할머니가 이야기한 순서대로 바다를 청소해보자 알려주시면 되고요.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수만큼 아로봇을 움직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생활 쓰레기에 아로봇이 먼저 하게 되면은 우리 팀 별지를 덮어서 청소를 해주시면 되는 활동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쓰레기들을 다 정리한 다음에 누구의 별지 카드가 많이 올라가져 있는지, 누가 제일 많은 쓰레기를 정리했는지 함께 개수 세어보시고 어떤 팀이 승리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쓰레기를 정리한 팀이 이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쓰레기 말고 되게 다양한 요소의 그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들을 보면서 무엇을 뜻하는 건지 활동 자료로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있는 쓰레기를 건네주는 카드 있죠. 이 카드 위에 걸리게 되면은 아로봇이 이동을 하게 되면 상대팀이 정리한 쓰레기 별지를 우리 팀 별지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쓰레기 괴물이 나왔어요. 쓰레기 괴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올려두었던 깨끗한 바다 별지를 이제 이 괴물한테 빼앗기게 되는 미션입니다. 그리고 순간이동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순간이동 위에 걸리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장소로 아로봇을 움직여서 그곳의 쓰레기를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건 가위바위보 카드로 상대팀을 이기면 상대팀과 함께 가위바위보를 한 다음에 내가 이기게 되면은 원하는 쓰레기를 아무거나 하나 정리해 볼 수 있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쓰레기 선 모양도 같이 보이죠. 그래서 쓰레기 선 모양 같이 보시면서 이 쓰레기 섬에 걸리면은 주사위를 2번 동안 던질 수 없다라는 것도 함께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거와 관련된 자세한 미션들은 이렇게 활동 자료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별지 카드예요. 보시면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별지의 앞모습과 뒷모습입니다. 그래서 친구 2명씩 팀을 나눌 건데 그거를 빨간 팀, 파란 팀으로 정해주시면 되고요. 내가 파란 팀일 때 여기 쓰레기 위에 아로봇이 올라서게 되면은 파란색 별지로 덮어서 깨끗한 바다의 모양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빨간 팀일 때는 그렇다면 빨간 팀 별지를 떼서 이 쓰레기 위에 덮으면은 깨끗한 바다 모양으로 바뀌어 있는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주사위도 함께 별지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사위 함께 보시고 접어서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주사위는 접었을 때 삼각형 모양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사위를 던지고 나서 밑면에 닿아 있는, 바닥에 닿아 있는 숫자를 들어 올려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수업 포인트는 미션을 이해하고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요입니다. 다음 맵보드 활동입니다. 이제 저희 맵보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커다랗게 화면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순서 정해가지고 쓰레기를 다 정리한 다음에는요. 이제 여기 있는 쓰레기들도 보이죠? 여기 그림 속에 있는 쓰레기들도 한번 정리하러 가보는 시간도 만약에 여유가 되시면은 자유롭게 또 구상해서 게임 방법 바꿔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교실 맵코드 활용 방법입니다. 맨 처음에 베이직에서는 손 씻기, 메가에서는 양치하기, 그리고 기가에서는 이제 소화기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소화기관의 명칭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그다음에 그 소화기관마다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활동 자료로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음식이 소화가 되면 이제 이렇게 은가 모양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까지 함께 알아보시면 되고요. 활동 방법으로는요, 이제 음식으로 변신한 음식 별지를 아로봇 위에 올려놓고 이제 소화기관으로 자유롭게 움직여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야기한 소화기관 명칭에 제시하는 숫자만큼 아로봇을 움직여서 이동해 보는 것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순서대로 소화기관이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자 아이들마다 나는 식도, 나는 위 이렇게 소화기관을 정한 다음에 음식을 차례차례 배달해 보는 것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게임 방법이 설명되어 있는 관련 경로도 있어요. 싱킹메이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AI 싱킹메이커 자료실 그리고 활동 가이드 및 자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4주차 활동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차 활동이죠. 깨끗한 환경이 좋아요라는 4주차 활동인데요. 이제 할머니가 이야기해준 쓰레기 순서대로 저희가 쓰레기를 다 정리를 했죠. 맵보드로. 그래서 할머니랑 손자거북이가 덕분에 바다가 깨끗해졌다고 알려주면서 원래 세상으로 돌아가면 주변 환경을 꼭 돌아보렴, 둘러보렴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미나와 노아가 아로보 속 디지털 세상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우리 집 앞에도 너무나도 많은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뿐만 아니라 근데 우리 동네의 모든 쓰레기들이 많이 버려져 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우리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져요입니다. 그 다음 4-2주차 활동으로 깨끗한 우리 동네를 만들어요 활동이에요. 그래서 쓰레기가 버려지면은 이 쓰레기를 지구가 분해하고 이 쓰레기를 완전히 없애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모양을 본 적이 있는지 이렇게 생긴 쓰레기는 유리병인데 우리는 유리병을 언제 사용하는지 함께 그림 보면서 언제 어디서 사용해 봤고 또 무엇을 할 때 썼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그 유리병을 그냥 우리가 함부로 버리게 되면 지구가 이 유리병을 썩히고 다 분해해서 완전히 없어지게 하는 데까지 4,00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하나하나 요소들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레기를 정리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보았고 그래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아이들과 나누어 주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깨끗한 우리 동네와 우리 지구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적어보는 활동 진행해 보시면 됩니다. 쓰레기가 분해되는데 필요한 시간을 알아요가 수업 포인트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동네 지도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출발에서부터 도착하는 지점까지 우리가 쓰레기를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쓰레기는 어디에 버려져 있는지 함께 알아볼 건데요. 이렇게 커다랗게 지도가 제시가 되어 있고 여기서 어떤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는지 선생님과 함께 쓰레기를 찾아보는 활동이 먼저 이루어지면 좋습니다. 그래서 유리병은 어디에 버려져 있는지 함께 찾아서 보시면서 소화기 옆에, 소방서 옆에 유리병이 버려져 있다라는 거 찾아보시고 그렇다면은 음료캔은 어디에 버려져 있는지 찾아보시면서 은행에 버려져 있다라는 것까지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레기 요소 하나하나 찾아보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쓰레기를 정리할 건데 그냥 정리를 하는 게 아니고 아까 12쪽에서 알아봤던 것처럼 우리는 쓰레기를 정리할 때 쓰레기가 분해되는데 가장 오래 걸리는 빨리 쓰레기를 치워서 지구를 아프게 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분해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것부터 순서대로 이제 쓰레기를 정리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리병을 먼저 정리를 하러 갈 건데 그럼 출발해서 시작해서 유리병까지 우리는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화살표 블록을 이용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화살표 블록까지 사용해서 유리병 있는 소방서까지 오면은 이제 선택 블록이라는 블록이 또 새롭게 나와요. 그래서 선택 블록을 꽂으면은 이나마 노아가 여기에 있는 유리병을 정리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화살표 블록과 선택 블록을 사용해서 쓰레기를 다 정리하고 도착 지점까지 오는 싱킹 블록 활동인데요. 여기서 이제 새롭게 또 문제가 제시가 돼요. 또 반복 블록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이렇게 회색깔 바탕에 곱하기 2와 곱하기 3이 적혀 있는 반복 블록이 제시가 되죠. 이거 이제 아까 내가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화살표 밑으로 가는 화살표를 3개 쓰고 싶을 때 이렇게 하나하나 3가지를 한꺼번에 붙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밑으로 가는 화살표에 곱하기 3 블록을 꽂으면 이렇게 간단하게도 알고리즘을 표현할 수 있다는 방법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 자료로는 어떻게 알고리즘을 할 수 있는지 안내해주는 활동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프린트해서 쓸 수 있는 싱킹 블록 자료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포인트는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프로그래밍 과정을 즐겨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맥보드 활용하시는 방법 더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교재에 보이는 맵을 보면서 우리 동네 지도를 보면서 찾아갈 건데 출발에서부터 만약에 음료가 있는 캔을 정리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어떤 방향의 블록을 사용해서 갈 수 있을까요? 이제 출발해서 왼쪽으로 한 칸 갔다가 이제 위로 한 칸 가야지 은행이 있는 곳까지 가거나 아니면 출발해서 위로 갔다가 왼쪽으로 가야지 은행이 있는 곳까지 오겠죠. 그래서 알고리즘은 왼쪽 블록 쓰셨다가 오른쪽 블록을 꽂아주셔야지 이제 은행에 있는 곳까지 도착한다는 점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선생님들께서 위와 아래 또는 좌우의 방향이 헷갈리게 꽂는 유아들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생님들께서 먼저 이제 출발 부분에서 이제 어디로 갈 때 어떻게 꽂아야 되는 건지 이렇게 예시를 통해서 함께 꽂아보는 방향 연습을 먼저 해주신 다음에 싱킹 블록 활동이 이루어지면 아이들도 조금 수월하고 재미있게 활동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저희 사후 활동으로 환경 보호를 위한 제로 웨이스트 활동을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는 어떤 의미의 운동인지 함께 알아보고요.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를 사용해서 쓰레기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시작된 운동이다. 함께 알아보시고 왜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 시작됐는지, 왜 해야 되는지를 함께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734톤 버려지던 쓰레기가 이제는 848톤으로 버려지고 있다. 너무 많은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어서 지구가 아파한다. 그래서 건강한 지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 목적이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 나누어 봅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다면 제로 웨이스트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함께 알아볼 건데요. 이렇게 활동 자료도 크게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재사용하기, 두 번째는 줄이기, 어떻게 줄여야 하는 건지 관련된 내용이 활동 가이드에도 적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재사용하기부터 알아보자면요. 이제 저희가 받게 되는 플라스틱이나 유리 이런 쓰레기들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이제 뭔가를 만들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를 잘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내가 꼭 필요한 물건만 사는 걸로 줄이는 게 중요하겠죠. 물건을 줄여서 사는 게 중요한 실천 방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마트나 식당, 카페에서 물건을 살 때 일회용품을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일회용품을 준다고 했을 때 거절하는 것까지. 네 번째는 그냥 버려지는 플라스틱이나 유리도 이렇게 저희가 화분을 심거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재활용하기 네 번째 방법을 이야기 나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은 음식물끼리 잘 섞이면은 우리가 함께 동물의 먹이나 또는 이렇게 사료로, 비료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시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만 모아서 섞으면은 지구에는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쓰레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수업 포인트는 쓰레기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변화된 환경을 이야기 나누고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해요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베이징 내각기가 모두 활동을 마칠 거고요. 혹시 선생님, 듣고 계신 선생님은 질문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은 이제 여기까지 AI 싱킹 메이커 교재 3호 잠시만요. 제 질문이 들어온 네, 감사합니다. 유익한 강의였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